자, 여러분 몸속에 숨겨져 있는 취업 잘하는 그 DNA를 저희들이 좀 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바로 취업 성공 DNA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함께 하는데요. 에나콜의 소통 아카데미의 정경호 대표님, 네. 그리고 커리어 이미지 연구소의 유소영 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유 대표님은 네. 지난주에 못 뵀어요.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네, 저 신혼여행 다녀와서 그러니까요. 이제 배려를 해주셔서 제가 푹 쉬고 잘 돌아왔습니다. 아, 네. 얼굴이 그냥 반짝반짝 빛이 나네요. 얼마나 네. 그냥 행복이 그냥 묻어가지고 어깨 같은데. 아, 예. 네. 네. 정경호 대표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뭐 유소영 대표님 뭐 결혼식 가시고 신혼여행 가시느란 바람에 외롭게 패널 진행했었고요. 예. 최근에 뭐 한 10시간 이상 강의를 진행하다가 다리에 쥐가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근데 기업체도 굉장히 요즘에는 아주 빡세게 교육을 시키고 아무튼 그래서 저도 훌륭한 경험하고 왔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께서 오늘 가져오신 주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겨울방학 취업 전략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본격적인 구직 시기가 사실은 이제 좀 지나왔고 방학도 맞이했으니까 좀 해이해지기 쉽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시기 어떻게 하면 잘 잡을 수 있을지 두 분께서 좀 말씀 전해주시죠. 예, 뭐 그 전에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시작할까 하는데요. 네네. 이 동아리 활동이나 아르바이트를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스펙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박정희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아리 활동이요? 네. 아르바이트. 동아리 활동도 뭐 그 자기가 앞으로 일할 거에 대한 그런 활동을 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그 어떤 선후배들과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이제 상하 조직을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확하게 핵심을 또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의 이제 채용 패턴 자체가 이력서에서 자소서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내면과 내공을 보겠다라는 거죠. 즉 동아리나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만의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취업 스펙을 뛰어넘는 인생 스펙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겨울철 같은 경우에 뭐 어떤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 겨울철에 붕어빵 장사 같은 경우, 군고구마 장사. 저는 이건 최고의 CEO의 경험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턴이라든가 기존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부분들을 좀 뛰어넘는 자신만의 어떤 기획부터 시작해서 현장에서의 경험들을 쭉 자소서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면접장에서 이야기했을 때 훨씬 더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지만 너무 도서관에서 혹은 라이센스 혹은 이런 부분들을 집중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저에게 겨울철을 좀 자랑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좀 그런 예를 들어서 오히려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고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이것들이 최고의 경험, 스펙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예를 들면 대학생 토론대 뭐 이런 것들 그 논문 경진대회 이래서 이제 한경이라든가 매경이라든가 뭐 동아일보 중앙일보 그래서 대학생 논문 경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입상을 하면 저는 그 무엇보다 최고의 어떤 스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궁극적으로 제가 이제 대학 특강을 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의 주제를 얘기를 합니다만 대학생 비전 찾기에 대한 질문하면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대학을 다니는 목적이 뭐냐. 근데 저는 그 부분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든 뭐든 이렇게 비전 찾기다. 그래서 좀 겨울철을 좀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저 사례나 좀 에피소드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연이어서 그냥 간단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일전에 제가 그 책에서도 한번 기재를 했었는데 뭐 가명으로 말씀드리면 KT 마케팅실에 뭐 이경호 과장이라고 있습니다. 제 이름을 그냥 써서 근데 이분의 가명을 쓰면 이분이 지방대 불문과를 나왔고 일반 그냥 정규직으로 해서 기획부서에 이제 채용이 됐었는데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이 그 일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하고 싶었던 이제 광고 PR 이쪽으로 일을 하고 싶어서 중간에 이제 일을 그만뒀는데 사실 뭐 마케팅으로 대해서 뭐 아무런 이력이 없으니까 그냥 무작정 찾아갔답니다. 물론 이제 지인들의 소개를 받았겠죠. 그래서 KT 마케팅실에 찾아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하겠다. 그러니까 정규직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로 이제 전환이 된 거죠. 그리고 시급으로 해서 계약직 1년, 2년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뭐 당연히 아르바이트 1, 2년 했겠죠. 그 다음에 3년. 그래서 아마 기억나시나요? KTF에 예전에 2008년, 2009년도 쇼를 해라, 쇼를 해. 혹시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죠. 네, 그 분이 주인공입니다. 이분이 주인공이에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가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이제 계속 제안을 던졌던 거죠. 자기의 직급과 자기의 직위와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막 던진 겁니다. 때로는 좀 비전 찾기에 대한 부분들은 말 그대로 표현하면 무마 도전이 필요한데 정말 자기가 집중과 몰입을 좀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 취업 성공 사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20대한테는 실패와 실수가 전 기득권으로서 특권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KT의 이 좋은 사례로 취업 성공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 이 방학을 이제 어떻게 보내야 될까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실제로 주변에서 이런 걱정하시는 학생들 많이 있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기말고사 기간 끝나고 겨울방학 다가오면서요.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분들 많으신데 얼마 전에 실제로 기계공학과에 다니는 제 사촌 동생이 심각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네. 이제 누나 진로가 고민이 됩니다. 이런 표현이었는데요. 이제 조언을 구하는데 이제 실제로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해병대를 방금 갓 졸업한 따끈따끈한 그런 이제 병장제대한 네. 경우인데요. 이제 자신이 실제로 전공을 전공을 선택을 하긴 했는데 1학년 끝나고 바로 이제 군대를 갔다 오다 보니까요. 이제 자신에게 좀 전공이 적성이 맞는지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이 다가오는데 다른 학생들은 좀 어느 정도 전공에 적성을 맞춘 편인 것 같은데 네. 자신이 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된다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이제 사실 우리 대학생들이 열심히 이제 1년을 달려왔는데 이제 1월 달에 우리가 달력 걸어놓고 열심히 살아보자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겨울방학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 내년 상반기를 좀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요. 이런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많이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경호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기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 12월이 참 여러 가지 유혹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뭐 연말에다가 또 여자친구, 남자친구 또 챙겨야 되죠. 예. 또 뭐 어쨌든 새해가 또 밝아오니까 여러 가지.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때는 뭐 정신을 좀 못 차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때만큼은 저는 술을 일단 좀 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지인들하고 좀 일단 좀 짧게 끊으시고 기본적인 우리가 취업 스펙이라고 얘기하는 뭐 전공에 대한 부분 쉽게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 학점도 쉽게 바꿀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토익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기본적인 라이센스 요구되는 부분들은 따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자기가 해야 될 기본적인 어떤 프로모션 자체. 그래서 뭐 논문 경진대회도 좋고요. 뭐 어떤 토론대회도 좋고 자기만의 아르바이트도 좋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아리라든가 아르바이트.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주변을 너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그냥 좋아하고 내가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졸업하기 직전까지 아마 다 해보려고 했다지 않았나.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제가 연극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면접 당시에 이 연극 동아리를 했던 것 때문에 굉장히 플러스 알파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1학년 때 일단 배우 생활을 했죠. 그건 창작, 상상 활동입니다. 두 번째 작품을 제가 썼어요. 물론 이제 모자라긴 했지만. 근데 이 창작 활동이라는 건 뭐냐면 글쓰기 능력, 논리력을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출 활동을 했을 때 리더십이 있구나. 그래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 그 활동 자체가 본인에게 굉장히 뛰어난 또 스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을 집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좋아하시는 일 중심으로 일단 할 수 있는 거 많이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래서 유 대표님께서는 아까 고민하셨던 그 사촌동생에게 뭘 하라고 권하셨나요? 네, 저는 이제 일단은 1년 12달 중에 가장 방해 요소가 많은 게 말씀하셨다시피 12월이기 때문에 이제 구직자들이 좀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요. 이제 특히 제 사촌동생을 좀 아끼는 마음에서 인턴십을 한번 준비해보는 것이 어떤지 권해봤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일부에서도 인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네. 예, 취업에 굉장히 요즘에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최근 인턴십을 활용해서 좀 직원을 채용하려는 기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제 인턴 기간 동안의 업무를 실제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거나 혹은 이제 자사의 인턴 사원으로 일했던 구직자에게 채용 시 가산점을 주는 그런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설문조사에서도요, 42.3%의 기업들이 인턴십 참가자에게 서류 전형 시 가산점을 주거나 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는데요. 결국 인턴으로 뽑히면은 정규직 채용에 있어서 한 걸음 좀 더 다가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현장 경험이 부족한 신입 구직자의 경우에는요, 인턴을 통해서 좀 업무 내용이나 혹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진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요즘에는 현업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상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턴십 잘 활용해 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인턴십 정말 너무 좋은 기회죠. 그런데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인턴십 요즘에는요,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1차 방안이 인턴십이라면 2차 방안으로 아르바이트도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경력이 없는 신입사원 면접 시에 이제 나오는 단골 질문 중에 하나가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지라고 합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직장 경험을 쌓기 힘든 신입사원들에게는요,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준경력 사항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 활용해 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에는 왜 모범생 같은 그런 이제 인재보다는요, 실제적으로 좀 현장 경험에서 얼마나 좀 업무 경험이 있는지를 보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활용하셔서 자신의 전공 적성이나 혹은 이제 앞으로 지원하실 기업 혹은 직무 분야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 쌓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우선순위 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텐데, 자, 끝으로 정말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걱정이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두 분께서 이 겨울방학에 놓치지 않으면 좋을 만한, 특히 뭐 면접에서도 도움받을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대표님 먼저 얘기 들어볼까요? 네, 먼저 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그 봉사 점수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좀 채우기 위해서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그 야학 같은 경우에 하다가 대학생들이 갑자기 사라진답니다. 왜요? 점수를 다 채웠으니까. 그런 예를 딱 들으면 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외람되지만 그런 스펙을 쌓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공식적인 부분들이 있긴 한데 정말 진심을 다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다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인생을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겨울방학도 마찬가지로 좀 4학년답게 구직자답게 그리고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최근에 만난 중소기업 사장님 같은 경우 구직난을 겪고 계십니다. 구인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지방에 아주 좀 외진 곳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 이상들을 바라보시면서 끊임없이 지원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 그것들이 좀 녹록치 않다라고 하시면 아까 인턴십 아르바이트 얘기했었습니다만 좀 중소기업 쪽에 자기 업종보다는 직종을 맞춰서 지원하시는 게 그래서 예전에 월트 디즈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디즈니의 모든 것은 생쥐 한 마리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그 부분 잊지 않으시고 처음은 작더라도 나중에 크고 성대하게 되는 부분들은 아주 작은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겨울철에도 아주 집중적으로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서 지원하고 경력들을 쌓아 나가시는 게 훨씬 최고의 스펙 쌓기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유소영 대표님도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인맥을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인맥 활용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거추장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조금 진정성 부여한 그런 인맥 활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봉사활동 굉장히 중요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노동자 한글 교육을 대학교 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봉사 점수 인증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체킹을 못 해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진정성 담아서 제가 봉사활동을 했더니요. 실제로 거기 사회복지사로 일하셨던 분이 추후에 제가 대학 강의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곳의 교수님으로 재직하게 된 경우 그래서 이제 다시 만나게 돼서 굉장히 저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으셨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제 자신이 좀 인맥 활용이라는 발언에 있어서 좀 약간 가식적이라는 느낌이 드시면은요.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 더 자신이 좀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진정성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이 주력을 하셔가지고요. 추후에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취업 DNA 아주 좋은 말씀, 겨울방학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정경호 대표님, 유소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